KTV 대한뉴스 유용합니다. 신경은입니다. 2월 22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뉴스는 유튜브 KTV 국민방송에서도 생방송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는 주말에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미 특별대표들은 어제 첫 회동을 시작으로 실무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대기가 또다시 미세먼지에 갇혔는데요. 지난 15일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온통 휘뿌연 먼지로 가득한 도심. 산 능선은 물론 빌딩 숲도 흐릿하기만 하고 시민들은 마스크로 입을 가렸습니다. 오늘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 일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6에서 90 마이크로그램으로 정상인도 외출을 삼가야 하는 매우 나쁨 수준이었고 경남과 전남에서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자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로 처음인데 기존에 시행하지 않던 울산과 경남, 경북, 강원 영서에도 최초로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영향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 생활 권역별 협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부와 함께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계획을 수립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전국에서 시행됐고 화력발전소 29기의 출력은 80%로 낮췄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서울 지역은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처음 시행됐고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 공사장에서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합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는 주말에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분간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먼지까지 유입되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 미세먼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무역 증진 등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새해 첫 국빈 방한 정상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215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평가하고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개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을 이런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수입 규제 완화, 원산지 증명, 전자교환 등을 통해 무역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인도 제조업 육성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철도와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과 농수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와 협력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설치될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와 미래비전 전략그룹을 통해 ICT와 인공지능, 우주 등 첨단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도가 우리 국민의 체류 허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한 것을 평가하고 모디 총리는 우리 정부가 인도인 단체 관광 비자 발급을 개시키로 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 앞당겨질 것이라 전망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양국은 정상회담 후 두 정상 임석하에 허황우 기념우표 공동 발행,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치 등 4가지 분야 MOU에 서명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모디 총리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밖에서 만찬을 주최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은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영접을 받으며 청와대 대정원에 들어섭니다. 어린이 환영단도 모디 총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을 끝낸 두 정상은 국빈 오찬을 함께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된장 같은 한식을 기본으로 인도식 통밀빵 등이 함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빈 방문과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따뜻하게 환대해줘 고맙다며 양국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나눈 우정의 깊이만큼 양국 관계도 더욱 깊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위한 협력으로 양국민이 더욱 행복하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모디 총리도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कोरिया के लोगों की प्रगति और समृद्धि के लिए और भारत और कोरिया की प्रगाढ़ मित्रता के लिए बहुत-बहुत धन्यवाद. 두 정상은 어젯밤에도 서울 롯데월드 타워를 찾아 야경을 감상하고 만찬을 함께하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외국 정상의 국빈 만찬을 청와대 외부에서 진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한국을 인도 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는 모디 총리를 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국빈 방문 기간 서울 평화상을 수상한 모디 총리는 인도 국민과 인도에 대한 선의를 베푼 한국인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닷새 남았습니다. 이 회담이 열릴 베트남 하노이에선 이틀째 실무 협상이 진행됐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호진 기자, 비건 김혁철 라인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오전부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양측은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죠. 이 비건 대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만났는데요. 시간이 촉박한 만큼 논의할 의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2주 전 평양에서 서로 원하는 것을 내놨던 만큼 이 북측의 비핵화 조치와 또 미국의 상응 조치의 조합을 주로 논의할 전망인데요. 그리고 1차 싱가포르 회담 합의 내용에서 나아간 이 하노이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열차를 이용한다 이런 관측도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현재 이 북한과 접경이죠. 중국 단둥 지역이 통제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으로서는 내일 오후 김 위원장이 이 지역을 지나서 이 중국을 거쳐 하노이로 향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철도 사정이나 보안 문제상 이 전용기도 함께 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북핵 협상을 이끄는 이도훈 본부장도 하노이에 도착했는데요. 비건 대표를 만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오늘 오후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실무 협상이 성공으로 이어져서 회담이 좋은 결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 곧바로 비건 특별대표를 만나서 이 북미 협상 전략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상회담 때까지 현지에서 수시로 비건 대표와 만날 예정입니다.
네, 관계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회담 관련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매우 신속하고 또 큼직하게 움직여야 한다면서 미국이 결코 점진적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을 언급했는데 과연 이번 실무 협상의 의제로 오를 것인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형식 면에서는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과 비슷할 것으로 예고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회담은 오는 27, 28일이지만 하루 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또 이번 주말에는 볼턴 보좌관이 우리 한국을 찾을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CNN 보도인데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해서 2차 정상회담 세부 사항 등을